남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25년간 살다가 중국에서 3년간, 또 대한민국에선 최고는 6년간 입국해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윤설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남북통합센터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사람이 없는 데서 카메라맨만 보고 강의를 해보기는 오늘이 정말 처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온라인 쪽으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적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하얗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소통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 사실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해는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한 번이 뭡니까? 아주 수백 번, 수천 번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오해, 내가 누구를 오해를 하거나 누구의 오해를 받았다라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텐데요. 내가 누구 상대를 오해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하는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윤설미는 북한에서 온 윤설미는 제가 오해하고 싶을 때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거슬려,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내한테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한 번만에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서 그냥 이해하려고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오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입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남조선이라고 배웠고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거는 오해와 이해도 아닌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 사람들은 우리 적이라고 생각했고 6.25도 배우면서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오해가 풀린 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요, 그죠? 한편의 드라마가 설미의 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드라마를 접한 게 가을동화입니다. 가을동화에서 성승헌, 저는 아직도 성승헌 팬인데 목숨 걸고 사품치는 두만강을 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에 도착하면 성승헌이 같은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다야반지를 건네며 사랑을 구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재벌 3세들이 아주 가득한 내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시 북한이 폐사산 땅에서 북한을 알다 보니까 오해에 오해가 떡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가 오해였고요. 드라마로 봤을 때 다들 재벌 3세만 살더라고요. 북한에서 한국 땅을 들어와 보지 못한 북한 사람들은 드라마로만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가르치는 이런 한국은 뭐 어떤 나라다, 되게 가난하게 산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잘 안 믿습니다. 왜? 교육보다는 영상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런 영상에서 봤을 때 또 두 번째 오해가 우리한테 어떻게 찾아오냐? 한국은 다 재벌 3세만 산다 이겁니다. 내 이상형이, 북한 사람들의 이상형이 남한 남자 권상우나 성승헌, 그리고 저는 꽃보다 남자에서 이민우 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북한에서 꽃보다 남자 보고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꽃보다 남자에서 이민우, 학교 고등학생 때 등교를 할 때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를 하잖아요. 실제 대한민국 와서 제가 통일부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전국의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돌아다녀도 고등학교들의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를 하라고 허락하는 고등학교가 없고 헬리콥터를 직접 타고 등교한 학생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어느 학교나. 근데 실제 드라마는 그런 거 아닌 거죠.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 저기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도 많이 걸게 되는 거고 탈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일까요? 드라마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류는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엄청나는 오해를 위해서 오해를 부르면서 또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사실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지만 가장 팩트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오해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한 이 한류.
남한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한 사람들이 되게 따뜻한 적이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막 사랑해. 드라마 다 그런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늘 같은 남자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꽃다발을 주거나, 하늘 같은 남자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린다거나,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네, 여기서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한국 남자한테 팍 빠지는 거죠. 원래 적이어서 사랑을 해도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팬이 되고 사랑을 하고, 아마 통일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뭐 영화 배우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현빈이다. 그러면 되게 이제 덕후라고 하잖아요. 덕질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을 너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북한에 있는 모든 2,400명 동포들이 거의 감히 제가 얘기할 텐데 90% 이상은 한국 드라마를 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적이라고 생각했던 저 남한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남한 사람이 정말 적이었고, 예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의 아픔, 6.25를 거쳐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북한 사람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고, 용서를 못했다면 34,000명의 탈북민이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입국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딱 입국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왔더니 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면 모두가 앉아서 얼싸안고 이제 막 웁니다. 탈북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7년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행복 시작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정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며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다 끝나면 인생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부터 대학 공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그때부터 사실 시작인데 고등학생들 머릿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들 속에는 이 수능이 인생 최고인가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것처럼 탈북민들도 탈북이 최고라고 막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와보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정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제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외래어도 한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실 외래어 많이 쓰는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간단한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도 처음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처음에 좀 어렵긴 하지만 뒷글과 앞글을 여러 번 맞춰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언어 소통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가장 큰 이제 아픈 오해, 편견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현실의 편견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탈북민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하고 한 번에 끌어안아서 포옹을 해준다면,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사투리가 나오면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 거기 사람 얼마나 굶어 죽었다는데, 거기 사람 고기도 먹는다는데, 막 무서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다 인정을 하면 왠지 우스울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북한 사람이라고 멀리할 것 같고, 또 가끔 어떤 분들은 회사에 갔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네, 면접 봤을 때 북한 사람이라니까 그러시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라 예고는 해주셨는데 다음날에 찾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북한 사람이라서 안 찾았을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찾았겠지만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 중국 조선민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중국 조선족이 일자리가 더 많이 차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사장님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왜 똑같은 사투리를 쓰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을 고를 때 왜 중국 사람을 먼저 컨택을 하냐 이랬더니 이분께서 북한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북한 사람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적응을 하면서 서빙을 보거나 회사 일을 도울 때 중국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서로의 오해가 서로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남북한은, 우리 한반도는 5,000년의 역사 중 75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5,000년 중 7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한 인생에서, 한 인간에게서 75년은 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마도 서로의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도 북한에서 왔지만 중국, 조선족, 대한민국 국민 같은 세 사람을 놓고 일을 시키면 저는 잘할 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을 시켜도. 이런 자신감은 있는데 사회적으로 들여다보는 편견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과 우리가 서야 될 자리들이 많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동경제 이런 거를 체험하다 오신 북한 분들이 자본주의인,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와서 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면 제가 6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적인 나이보다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을 알아가는 나이가 6살이다. 사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보다도 제가 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절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거나 그들과 대화를 할 때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마주하고 북한 사람과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갔다고 남한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북한에 갔어요. 주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북한에 앉아서 생활총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무, 동지 이러고 있는 데 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상대를 오해하기 전에 그를 이해를 먼저 해보면 삶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안 좋았던 인식이 사실 많습니다. 남북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그 가슴 아픈 이유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편견이 돼서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있습니다. 6.25는 1950년대에 일어났고 지금 2020년, 그로부터 70년이 지났고 전 6.25를 겪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까지 왔지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같은 저도 그렇는데 제 딸인 후대들도 전쟁은 역사 속 이야기로만 있는데 예전에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편향이 되면 우리 남북관계의 이제 화해와 협력 같은 거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평화통일 분위기가 한반도에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 북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북한 사람들의 이해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 많은데 북한에는 있을까라는 겁니다. 북한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그 아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될 때 둘 다 같이 이해를 할 때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한쪽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한쪽만 좋아해도 안 되고 한쪽은 싫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통일은 연애가 아닐까, 통일은 사랑이 아닐까,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한눈에 반하죠. 그래서 만날 땐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겪다 보면 결혼까지 가는 길에 여러 번을 헤어지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좋았던 모습이 이 사람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네?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곧 언제 결혼을 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딱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 완벽해서 결혼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말 그렇게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다면 그건 바로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때문에 이혼도 있는 겁니다. 우리 남북한은 절대 사고적인 결혼이 아닌 진짜 사랑하는, 근데 사랑이 내 눈에 다 만족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결혼하는 게 아닐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마인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남북한 문제도 역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남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눈으로 쳐다보네?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도 북한에서 살아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또 남한 사람들은 야야 북한에서 왔대. 야야 거기 사람들 무서워. 거긴 막 애들도 막 총 쏜다잖아. 이런 식으로 편견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계속 이혼을 하는 사이로 변져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해, 내가 하고 싶을 때 오해는 한다. 내가 이해하고 싶을 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서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북한에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전쟁도 같이 마주쳐야 되고 그 마주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아픔, 분단의 아픔을 70여 년을 잊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이라도 먼저 사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러고 미안했어 하면 상대는 어떻게 웃는 얼굴에 춤은 안 뱉겠죠.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러면 이쪽 친구 아니야 뭐 나도 그렇게 잘한 거 없지 뭐. 다 여러분 오해는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랬겠어. 원래 우리는 화목하고 사랑했던 사이잖아 라고 하면 그때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오해의 방법은 그렇게 푸는 건데 한쪽이라도 좀 마주치지 않게 네, 우리가 남북한이 밀어서 서로 다가간다면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34,000명이 사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개 작은 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더라고요. 이런 탈북민들과 먼저 남한에 있는 분들이 먼저 통일과 연습 먼저 온 통일과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탈북민들하고도 잘 화합이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면 통일이 되잖아요. 몇 명이 올까요? 2,400만 명이 되는 저기 북한 동포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애써 바라는 이유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후대들에게 전쟁이었고 밝은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건데 그 선물이 독이 되면 안 되는 게 오해와 이해, 진실이 풀리지 않고 편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면 이거는 사고가 아닐까. 신중하게 선세대로서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한반도의 통일, 평화통일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해결이 됐을 때 진행이 돼야 가장 행복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면 통일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통일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선이었습니다.